안녕하십니까. 전국의대 학부모연합 대표 이미연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일단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내주신 의원님과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전화하게 돼서 이렇게 연락이 왔을 때 엄청 되게 망설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대학 다닌 지가 지금 이제 7개월, 8개월쯤 됐고 이미 교수물이 슬슬 빠지고 종병에 계시는 봉지기물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데다가 그리고 사실은 저 말고 대학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싸우시는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더 나서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사직하고 나올 때 썼던 글 중에서 그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해결이 될 때까지 제 자리에서 제 방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싸우겠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학생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뭔가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라고 스스로 마음먹은 바가 있었고 그래서 가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더 싸워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은 여기 계시는 사직전공의 선생님이나 의과대학 학생들께서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 2025년 신입생들은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그 학생들은 고3 교실에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종로학원에 있었거나 뭐 그랬을 테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는 거라서 저는 그냥 오늘은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제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생의 변곡점을 몇 번 겪었는데 그때 임상의사가 아니고 다른 거를 뭐를 할 수 있었을 기회였었는지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나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 이주영 의원님 와 계시지만 이주영 의원님 그 소아응급으로 엄청 고생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의 소명, 콜링은 환자를 돌보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환자를 돌보는 일인데 어쩌면 제일 쉬운 일이 환자를 돌보는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냥 몇 가지 패터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잘 하면 되니까. 물론 거기서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환자를 잃기도 하지만 제일 쉬운 일이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관성일 수도 있어요. 관성, 이너시아, 그죠? 근데 그거를 벗어나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도움이 될지 진짜 모르겠네요. 글자 되게 많죠? 제가 올해 들어서 좀 슬펐는데 제가 1월 23일이 생일인데 1969년생이라서 56살이 돼가지고 이제 60에 더 가까워진 나이가 됐어요. 10년만 가만히 있었으면 정부 표창 받으면서 은퇴였는데 중간에 사직을 해도 교육부 장관이 표창장을 줍니다. 훈장은 아니고. 그 표창장을 받으랬더니 대학에서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대학의 명예를 어지럽혔다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표창장 안 받겠다라고 쓸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하가 나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엊그저께 그래갖고 거의 4개월 만에 시작해가지고 저기가 왔어요. 이주호 장관의 도장이 찍힌 표창장이 왔더라고요. 아들이 시계를 보고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우 씨발 시계에 교육부라고 써있어.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87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때는 학력고사를 봤거든요. 학력고사라고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생물 선생님이신데 나름 청주에서는 굉장히 날리는 입시교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맨날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 돌아가셨으니까
자기가 열심히 건드려가지고 스카이를 못 간 애가 2명이 있다. 이거를 막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겠어요? 저죠. 또 한 명은 제 동생이에요. 그래갖고 저는 하여튼 간에 성적이 잘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맨날 그때 적었을 때는 뭐 어쨌든 간에 과학자라고 적었거든요. 아버지가 과학자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과학자가 좋았어요. 뭔가 미생물, 뭐 유전 이런 거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생물과를 입학을 했어요. 장학금을 크게 주시더라고요. 6,000원 내고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국립대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강의를 듣는데 진짜 미생물을 가르치더라고요. 진짜 미생물.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장내세균 그런 게 아니고 흙 속에 있는 뭐 이런 걸 가르쳐요.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거 내가 생각하던 자퇴를 했죠. 교수님들한테 무지하게 혼났죠. 6,000원 내고 네가 들어왔는데 너 때문에 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잘못했습니다 그랬죠. 뭐 어떻게 해요. 근데 내 인생이 다 바뀌고 그래가지고 뭐 1년을 재수를 했어요. 촌놈이 저기 서울 와서 성공했죠. 저기 종로학원 다닌 사람 손 좀 들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1년 하다가 이제 충북대 자연대 의예과를 입학을 했어요. 이게 막 좀 스토리가 많아요. 서울 쪽에 있는 사립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돈 없어. 충남대학을 가자라고 마음. 그때는 충남대학은 이미 다 이제 딱 서 있었으니까. 충남대학 원서를 썼는데 그 원서 마감날 새벽 4시쯤에 어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야, 네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하는데 대전도 못 보낼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뭐 충북이지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충북대는 가지고 있었냐면은 제가 사회로 입학을 했는데요. 병원이 없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선인가 후시설. 그때 제가 입학할 때 충북대학이 만들어질 때 소규모 의과대학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때 뭐를 했냐면은 지역마다 의과대학을 설립한다. 지역 이기주의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충북에도 하나, 충남에도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입학을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보니까 저희 선배들, 1기, 2기 선배들은 대학에 병원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8시에 의과대학 앞에 모여서 충북대 학교 버스를 타고 대전에 가가지고 충남대학하고 을지대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밤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2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들이 인턴이 됐는데 그때까지 병원이 안 열렸어요. 그런 대학이 관동대학도 그렇고 충북대학도 그렇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선인가 후시설이라는 사태가 30년 만에 지금 여러분한테 닥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들 늘리고 일단 허가해 줬으니까 학생들 받는 동안에 1학년은 의예과 과정이니까 그때는 괜찮고 모듈라 건물 져가지고 해서 해부학 실습하면 돼 뭐 이렇게 한 거죠. 그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 1기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3월달 4월달에 선배들이 전부 다 가가지고 병원에서 들짐을 지고 벽돌을 다루고 있었어요. 저희는 옆에서 농구했어요. 그 형들은 벽돌을 날랐어. 학생들이 병원이 없어서 5월달에 병원이 개원됐어요. 그래서 인턴들이 우르르 들어갔죠. 20몇 명 정도 인턴이 들어갔어요. 학생들 졸업은 50명인데 여전히 20명이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겠죠 뭐. 그 형들이 앉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1층이 응급실이고 3층인가가 입원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엘리베이터가 아직 허가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중공검사가 나고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원을 시키는데 가봤더니 형들이 의무병들 마냥 이렇게 환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여러분한테도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교육 여건이 없는데 피교육자를 집어넣은 거죠. 제가 왜 반대 의견을 내는지 제 얘기를 들으시면 조금씩 이해가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북대학교 병원 인턴 내과 전공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의관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좀 다른 마음을 먹어가지고 국제협력단 국제협력의사로 페루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갈 때만 하더라도 제가 임상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외국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안 되네. 그리고 순환기내과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 성격은 원래 외과 파트인데 내과에 간 거부터 조금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경희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에서 2년 펠로우를 하고 경희대병원에서 1년 임상교수를 했죠. 그런데 난데없이 희한한 소식이 들려와요. 1월 달쯤 됐는데 제 교수님들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충북대병원이 임상교수를 뽑는다. 저는 경희대병원 2년차 때 이제 테뉴어 발령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임상교수를 뽑는데 아니 꼭 오란 얘기는 아니다. 너는 내년에 거기서 테뉴어를 받을 거니까 꼭 오란 얘기는 아니고 네가 서운할까 봐 동문이 나가 있는데 임상교수를 1번을 뽑으니까 그냥 연락을 하는 거다. 3박 4일 고민을 했죠. 야, 드디어 내가 충청북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서울리안으로 살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천천벼락 같은 소리냐. 그래 저는 그렇게 막 한 2, 3일 동안 밥도 잘 못 먹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근데 저는 그러면 항상 아버지한테 안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는 버릇이 있어서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짐 싸.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일이 이상하게 되기 시작했어. 그 다음에 2005년에 발령을 받았는데 의과대학 교수 발령까지 장장 4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임상교수 5년 반을 하고 첫 조교수가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교수, 부교수 이렇게 하고 2011년에 이제 연수를 가게 되는데 보통 1년이나 1년 반 연수를 가는데 국립대는 교수 발령 받으면 2년 정도까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2년 동안 가는데 그 비지팅 스콜라라고 하죠. 대부분 교환 교수. 저는 그냥 포스닥 펠로우로 가기로 지원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거죠. 포닥 들어봤어요? 그래갖고 거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두 군데 병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옮긴 이유가 제가 저를 하이어한 보스께서 토마스 제퍼슨의 교수를 하다가 템플로 옮기서 교수를 했거든요. 그럼 랩이 다 이사를 갔죠. 그렇게 하고 이제 충북대병원 돌아왔는데 이제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심혈관 센터장 하고 그때 응급의학과가 우리 병원은 늦게 생겨가지고 응급의학과를 안정시키라고 원장이 특명을 내리셔가지고 응급의료센터장을 또 했죠. 그 다음에는 충북대병원은 가정의학과가 없었거든요. 가정의학과 개과를 하는데 다른 과들하고 말빨이 딸릴 것 같으면 네가 가가지고 가정의학과 애들 교수를 3명으로 늘리고 다른 과랑 싸워서 입지를 만들어라. 계속 저는 싸움만 한 거죠. 그러고 났더니 임상시험센터장 해봐라. 임상시험센터장 할 때 1년에 충북대 매출이 60억 정도였는데 40억 정도였는데 박민규 교수님이라고 임상시험 하는 선생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둘이서 해가지고 두 번째 해에 연간 매출 100억을 달성을 합니다. 근데 뭐 남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돈을 하나도 안 줘. 그러더니 결국에는 공공부원장을 하다가 이제 공공부원장을 하는데 이 사건이 터졌죠. 그랬더니 이제 국무조정실에서 원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대요. 거기에 배장한 교수님이라고 계시나요? 공공부원장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원장님이 놀라셨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직서를 썼죠. 공공부원장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회 활동은 대한심장학회하고 심혈관중재학회 보험이사 해가지고 대관 업무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나마 공무원들의 용어를 알아듣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해요. 정책 분야에서. 그리고 내과학회 수련위원회에서 일했습니다. 지금 혹시 전공의 선생님들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별로 없겠지? 내과 전공의 선생님 계세요? 없죠? 내과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저기 있잖아요. 포탈? 그거 누가 만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드느라고 거의 한 3개월 동안 진짜 죽을 똥 쌌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만든 게 뭐냐면은 수련을 갖다가 단순하게 워킹을 하는 거가 아니고 실기 중심 수련. 복부 초음파, 심장 초음파, 관절 초음파, 이런 거 할 수 있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널의 데피트 에디터 맡아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그냥 재수를 하는데 재수할 때 들어갈 때만 해도 뭐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유전공학과 가야 되나? 고대 유전공학과라고 있었거든요. 막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위에는 토마토가 달렸는데 밑에는 그 감자가 열렸어.
포마토래 이게. 자기들 이런 거 만들고 있대. 너 일로 오면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유전공학. 연세대학교 생화학과가 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데 가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친구들이랑 친해졌죠. 나는 촌놈이고 주변 사람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고. 이게 옆에 키가 큰 친구 하나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한 6월, 7월 달 돼갖고 말을 탔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장한이 너는 뭐 하려고 여기 왔냐고. 시험 보려고 왔지. 그랬더니 아니 무슨 과 가려고 그래. 그래갖고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 유전공학과 이런 데 가려고. 너 그러면 재수하기 전에 뭐 했어? 미생물과 들어. 근데 왜 관뒀어? 아니 흙에 있는 미생물을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공부하는 게 뭔데? 그러면 사람한테 붙는 미생물 이런 거 치료하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그렇게 하면 자연과학대학을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과대학에 가면은 자연대에 있는 똑같은 이름의 과가 의과대학에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과대학에 생화학 교실도 있고 미생물학도 있는데 너 그런 데 가야 돼. 그럼 너 의과대학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현타가 세게 왔죠.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지금 네가 말하는 유전공학과를 가면은 씨 없는 수박 같은 거를 만드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왜 이렇게 잘하는가? 그 이후에 알게 됐어요. 그 친구도 의과대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 서울대병원 출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서울대 보라매 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이십니다. 그 친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이 친구가 나를 갖다 의과대학으로 가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선생이 주변에서 자꾸 생겨요. 이 친구 없었으면 저 아마 그냥 유전공학과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예과대학 뭐 잘 모르잖아요. 모르고 올라갔는데 본과에 갔는데 아 진짜 기초과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과대학 2학년하고 3학년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이 김은국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요. 충북의대 생화학 교실에 진짜 훌륭한 연구자세요. MD PhD입니다. 진짜로. 진짜 MD PhD. 그 선생님 그때는 몰랐는데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알게 됐어요. 아버지가 우르셨대요. 아버지가 신경외과 의사였대요. 근데 아들이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생화학 교실을 하겠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우시더래요. 그렇게 척박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방학 되면은 선생님 방에 가가지고 웨스턴 블루 타고 셀컬처 하고 뭐 qPCR 걸어놓고 선생님 차가 하나 있었는데 되게 낡은 차였거든요. 뭐 기초교수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애가 오니까 너무 이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녁을 맨날 사주셨어요. 그리고 웨스턴 걸어놓고 서너 시간 가야 되니까 차를 몰고 둘이서 대청댐에 가. 대청댐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먹고 돌아와요. 그러면 9시 이렇게 되면은 밴드 남아있거든요. 그거 이제 말려놓고 집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교수님이 낡은 교수 아파트에 살았어요. 충북대학이 이렇게 있으면은 대운동장 뒤에 되게 낡은데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아파트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문을 열면 막 끽끽끽 소리가 나고 되게 이상했어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이 살으신 거죠. 거기에서 한 2주에 한 번씩 선생님이랑 삼겹살 구워 먹는 재미에 저는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아파트가 낡아서 다 없어졌어요. 한 10년 전쯤에. 근데 거기가 입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로도 써먹을 수가 없어요. 주차장으로 했는데 차를 걷다가 세우는 사람이 없어. 거기서 걸어오면 엄청 학교 안이 멀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대 총장님께서 해부학 모듈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 자리예요. 참 그때 삼겹살 구워 먹던 자리가 우리 후배들 해부학 모듈라 강의실이 된다니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기초과학을 못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에 알게 됐는데 인턴 레지던트 하면서 김은국 교수님께서 총장을 몇 번을 찾아갔대요. 그거를 이제 들러서 알았죠. 왜 찾아갔나 했더니 이게 기초학 교실을 하려면 이제 석박사를 하면서 조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충북대 규정이 조교 월급이 2년밖에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석사 2년, 박사 3년 정도 하면 5년 정도인데 MD를 가진 애한테 월급을 못 주게 될까 봐 선생님이 전전긍긍하신 거죠. MD, PhD라는 얘기는 이때만 해도 그냥 막 지나가는 개소리 같은 거였던 거예요. 월급이 없어. 연구비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걸로 선생님이 엄청 노심초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총장한테 가서 충북의대 출신의 첫 교수를 만들고 싶다. 도와달라. 그랬더니 총장이 그러셨대요. 자연과학대학하고 형평성 문제로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 그래서 선생님은 연구비를 어떻게 하는지 버텨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